안녕하십니까. 우량감자 2021년 2월 3일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장 대응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오늘 포지션 제가 가지고 있는 2월 합성 포지션은 봅시다. 2월 합성 포지션은 만기 84만원 정도 수익 나는 수준에 와 있고요. 2월은 잔존일 6일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6일밖에 남질 않았고 3월물은 지금 델타 값 제로에 맞춰져 버렸고 감마 값도 마이너스 1.2 양호한 상태입니다. 양호한 상태고 그리고 변동성은 오늘 많이 좀 하락을 했죠. 변동성 하락을 했고 또 조금씩 주가 지수가 올라가니까 기관은 또 매도 들어왔고 선물은 해지 들어왔고 옵션 포지션은 외국인은 하락 쪽 방향이고 참 완전 상승 쪽으로는 안 잡죠. 완전 상승 쪽으로 잡은 거는 개인들 포지션 오늘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제 변동성 줄어들면서 여기서 기간 조정을 길게 가거나 아니면 가격 조정을 세게 받아서 단기간에 다시 상승 추세로 가려면 많이 쭉 빠져야 돼요. 빠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저번 동영상에서도 제가 자산 배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조금씩 드린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외국인 기관들 자산 운용사들이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 잘 보시면 오르면 매도 나오고 떨어지면은 또 매수 들어오고 자산 배분을 하면서 들어오는 들어오는 거고 이제 앞으로도 제로 금리니까 지금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로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낮다 해도 자산도 가격도 상승을 하고 그래서 자산 인플레이션도 생겼고 지금 금리는 오를 조짐도 안 보이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고 근데 실질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 체감 인플레이션은 많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금리 상승 요인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이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주식쟁이로 시작했어요. 한 20년 전인데 주식쟁이로 시작했죠. 그때 시작한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가진 이제 부동산 자산이 없는데 부동산 자산은 막 올라가요. 그래서 저도 그게 겁나서 주식을 시작을 했고 내 자산을 어떻게 불릴까 해서 사고 팔고도 해보고 차트 매매도 해보고 뉴스 매매도 해보고 안 돼요. 그것은 안 된다는 걸 깨달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경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 중간에도 선물 옵션도 공부를 했고 중간에 이제 부동산도 공부했고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결론은 장기로 가져가면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계속 올라가는 한 계속 자산 가치는 올라간다.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지금 주식쟁이로 시작을 해서 이제 제가 그동안은 자산 배분을 얘기를 안 했는데 주식쟁이로 시작을 해서 제 주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그럼 이 주식이 언제 꺾일 것이냐 이거를 가늠하는 게 털고 나오는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은 자산 배분이 있죠. 자산 배분. 이게 결국엔 깔고 앉아 있으면 엉덩이로 매매를 하고
그 자산 배분을 위해서 천천히 매매를 하시면 계속 자산 가치는 인플레이션율이 생기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변동성이 큰 건 주식이죠.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 그리고 제일 안전 자산은 달러와 금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 배분을 이제 조금씩 이제 주식 몰빵을 하셨던 분들도 이제 자산 배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채권 금리가 뭐 1%, 2%, 3%뭐 이따윈데, 예? 그런 걸 뭐하러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권 수익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주식의 수익률이 이 시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시세와 수익률의 차이를 헷갈려서 그래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보면 여러분들 그 간단하게 예를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이제 상가 공부하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뭔가 통찰력이 생겼는데, 자, 잘 보세요. 상가를 예로 들어볼게요. 상가는 임대 수익률이죠. 임대 수익률을 제일 보잖아요. 임대 수익률이 1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 그러면 내가 연 10만 원이 임대 수익률로 들어오는 100만 원짜리 상가가 있어요. 이거를 사는 게 맞아요? 파는 게 맞아요? 100만 원의 상가가 들어오는데 월 임대 수익률이 만 원 조금 안 되게 들어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당장에 사겠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임대 수익률이 10%인데 당장에 임대 수익률이 10%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좋은 상가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 제가 맨날 금리를 그 10년 국채 만기 수익률을 보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상가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판단하는 판단 기준은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예금 금리죠. 예금 금리. 우리가 예금 금리가 예를 들어서 10%예요. 지금 예금 금리가 10%야. 내가 100만 원을 넣어 놓으면은 그냥 은행에서 10%를 줘요. 그럼 이 상가를 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상가에 들어가는 또 부가적인 뭐 취득세나 이런 복잡한 거 빼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임대 수익률만 딱 봐서 10% 임대 수익률인데 예금 금리가 10%예요. 그러면 이 상가가 나중에 불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해지 보험 상품을 뭐 화재 보험도 가입을 해야 될 거고, 예? 그리고 이 100만 원이 들어가면 기회비용이 생기는데 예금 금리가 10%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가를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금 금리가 20%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상가의 가치가 100만 원일까요? 금리가 20%인데? 그러면 임대 수익률이 20% 이상 나와야 돼요. 그럼 이 상가의 가치는 5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50만 원도 안 되게 팔아야 팔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임대 수익률이 이만큼 나와봐야 뭐합니까? 이 상가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죠? 그래서 예금 금리를 그러니까 어떠냐에 따라서 이 상가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대 수익률만 보고 대부분 그 은퇴하신 분들이 은퇴 자금으로 막 상가 이제 뭐 내가 월급도 안 들어오니까 상가 해서 뭐 돈 좀 땡겨야지 하고 그냥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지금 그 예금 금리가 0%라고 해도 지금 상가는 이 금리가 높을 때 사야지 상가 가격이 싸잖아요. 그렇죠? 20%일 때. 예? 근데 금리가 예금 금리가 만약에 1%였어요. 1%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상가 가격이 얼마나 돼야 맞나요?
천만 원이죠. 천만 원. 천만 원 해야 1% 수익률이 되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예금 금리가 낮을 때는 상가 가격이 그만큼 비싸진다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그러니까 금리에 따라서 이 상가 가격이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가를 볼 때 이 임대 수익률만 보죠. 임대 수익률만 보고 상가를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이 금리 수준을 안 따지고 그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줄을 모르고. 그래서 이거 들어오면 뭐합니까? 상가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무릎을 탁 쳐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주식도 주식은 변동하니까, 자, 수익률이 내가 100만 원에 사서 200만 원에 팔면 된다고 그냥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100만 원에 산 게 200만 원이 갈지 안 갈지 어떻게 합니까? 미래의 가격을. 그게 금리라는 거예요, 금리. 예금 금리. 예금 금리가 아니고 이 주식에서는 결국에는 자산 배분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채권 아닙니까? 제일 안전한 국채 만기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비교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3%다. 그러면은 3%면은 1%에서 3%로 올라가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그럴 때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저평가된 걸로 사고 주식이 더 갈 것 같은데 왜 그쪽으로 옮겨가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주식은 결국엔 변동성 상품이고 결국엔 주가의 수익률은 이 시세가 아니에요. 채권도 마찬가지로 사고 팔고 하면서 가격이 변하거든요. 그 시세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주식의 가치를 판단을 수익률, 그러니까 이 시세가 아니라 수익률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수익률을 뭘로 판단하느냐? 대부분은 그동안에는 퍼로 계산을 했죠. 그러면 퍼가 20이라고 해봅시다. 지금 현재 퍼가 20이라는 거는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20년 되면은 내가 이 주식 가격, 내가 들어간 주식 가격만큼 영업이익을 벌어들인다는 거예요. 퍼가 20이라는 거는 그러면 1 나누기 20 해보면, 자, 1 나누기 20 하면 이게 5% 수익이라는 거예요. 5% 수익. 그러니까 그 금리가 그 국채 수익률이 5%면은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국채 수익률이 5%고 퍼가 20이라 그러면 당연히 국채로 가야죠. 국채. 수익률이 더 이쪽이 안정적이면서 이건 변동이 많고 여러 가지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있지만 국채는 안전한 투자처면서 5%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돈이 옮겨간단 말이에요. 이 변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퍼가 또 낮아지겠죠. 그래서 가격이 똑같은 주식과 국채가 있으면 퍼가 낮아지면 주식으로 돈이 옮겨가는 거고, 퍼가 올라가면은 국채로 다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수익률을 어떻게 보냐면은 배당 수익률로 봐요. 배당. 다들 그 운영사가 가지고 있는 그 판단 기준이 다 다르죠. 이 퍼값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ROE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지표가 있잖아요. 그거를 조합을 해서 하기도 하고 해서 다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배당이에요. 배당 수익률이 얼마냐. 그러면 제가 지금 국채 만기 지금 수익률이 1%대예요. 1%대. 1%대.
앞으로 좀 더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은 국채 가격은 더 떨어질 거고. 그럼 지금 주식이 왜 좋으냐? 자, 삼성전자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배당을 주당 350원 분기 배당을 했죠. 350원으로 합시다. 계산하기 쉽게. 곱하기 그럼 분기 배당이니까 4하고 마지막에 특별 배당 또 얼마 줬어요? 1,900원이니까 한 1,600원 더 준 거죠. 하고 더하기 1,600원 하면은 3,000원이 배당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산 뭐 삼성전자는 요즘 매입 단가가 5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누기 5만 원 해보면 6% 수익이잖아요. 6% 수익. 그러니까는 주식이 오른 거예요. 주식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예? 개인들은 예금 금리 때문에 예금에 못 넣어놓고 돈이 운 거지만 이 자산운용사들은 채권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채권 금리가 지금 1%대잖아요. 수익률이 만기 수익률이. 그러면 지금 가격으로 판단해 봅시다. 앞으로 뭐 삼성전자가 더 수익을 많이 내서 배당을 더 준다는 가정을 안 하고 지금과 똑같은 배당을 준다고 했을 때 3,000원 똑같이 해서 자 3,000원 나누기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84,600원 해보시면 그래도 3%잖아요. 지금 3%니까 그 지금 이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이 3%고 국채 만기 수익률이 1%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 올라가면은 채권 매력도가 더 올라가는 거고, 예? 이게 더 확 떨어지면은 지금 삼성전자의 매력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3% 수준이니까 배당만 3%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간다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영업이익이 더 좋아질 거니까 앞으로 더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고 앞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지금 주가가 지금 그 단기 파동으로 5파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중기 파동은 3파까지 나온 거고 장기로는 1파도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가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더 장기로 가는데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조정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 삼성전자나 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앞으로의 가치가 그러니까 수익률이 더 좋아진다 라고 하면은 또 쭉 뽑아내는 거예요. 쭉 뽑아내는 거고 이게 언제 이제 그러면은 조금 이 상승세가 조금 줄어들 거냐. 제 생각에는 물론 코로나가 이제 잡히고 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 망했죠. 그러면 아마도 개인들 뭐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확 또 올라갈 거예요. 뭐 나가서 뭐 밥을 먹으려고 그래도 상가는 다 망해 있어. 그러면은 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또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를 슬슬 올릴 생각을 하겠죠. 물론 미국에서는 금리 2023년까지는 0% 유지한다 그랬는데 그건 기준금리고, 예? 채권 금리나 이런 것들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금리를 보는 거예요. 금리를 보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올라가면 따라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더 떨어져야 매력도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예. 물론 이제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뭐 여러 가지 수주 얘기도 나오고 뭐 또 예? 그 실적 발표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올라가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5파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마감을 했고 그 수준이 예? 그 배당률의 한 3% 수준까지 제가 산 지점에서는 5% 수준, 6% 5%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3%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수익률이 주식의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주가 가격이 어느 정도는 좀 뭐 기업들의 이제 뭐 그 수준을 이제 앞으로 나오는 미래 수준을 나오겠죠. 그러면 퍼가 지금 가격 수준에서 퍼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퍼가 떨어진다든지 회사 가치가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또 쭉 뽑아 줄 거예요. 근데 앞으로 뭐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게 뻔하죠. 사실 지금 산업 동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급하게 따라갈 필요 없다. 떨어지면 죽고 떨어지면 죽고 하시고 여기서 쭉 뽑아주고 그다음에 이 국채 만기 수익률이 1.5% 이상 올라가게 되면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채권의 매력도가 올라간다. 이 만기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보시면 TLT가 채권 가격들 다 뭐 조금씩 떨어졌죠. TLT가 제일 뭐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고 보시면 또 TLT 사놓으시면 TLT는 채권은 계속 월 배당을 줘요. 예. 이렇게 월 배당을 주니까 예. 채권은 월 배당이 나오고 골드 같은 경우는 배당이 없어요. 배당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배당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총알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주식은 어느 정도 채웠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금리가 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5% 이상씩 올라가면 그 전에도 조금씩 담아서 이걸 채워야 돼요. 채워서 그러면 금은 배당이 안 나오는데 그럼 뭐하러 사놓냐 하는데 총알을 계속 길게 보유하다 보면 그러니까 보통 주식 투자자들한테 계속 현금 비중을 30% 40% 놔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놔두는 걸 길게 놔둬버리면 또 이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걸 해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현금 가치 떨어지는 거를 해지하기 위해서 금이랑 그다음에 길게 가져갈 거는 금, 채권도 뭐 어느 정도 비중 가져가도 월 이렇게 배당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 현금이 녹는 거를 조금 방어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랬을 때 이제 위기가 와서 위기는 우리가 예측을 못 하잖아요. 예? 위기 때 코로나 위기 뭐 미리 빠져나온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럼 내가 비중을 막 늘려놓은 상태에서 30% 50% 그냥 팍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금값이 폭등을 하고 달러 폭등하고 예? 채권 가격이 또 폭등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오른 거를 이제 빼서 밑에 이제 박아 넣는 거죠 또. 그래서 다시 이제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그 뭐 재정 정책도 쓰고 뭐 금리도 또 내리고 그러면서 이제 또 주가가 또 올라가죠. 올라가면 이제 또 조금씩 이제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덜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자산이 계속 불어나요. 예. 그리고 리츠 상품도 있고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 뭐 급하게 막 몰빵해서 투자하지 마시고 분할 투자하시고 분산 투자하는 거. 예. 다음 시간에는 그 주식 분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내일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잘 하시고요. 이상입니다.